채권관리에는 예방적 채권관리와 사후적 채권관리가 있는데 부실의 문제를 처음부터 막는 예방적 채권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채권 관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분해 보면 이게 보면 이제 예방적 채권 관리와 이제 사후적 채권 관리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보면 뭐 그쵸,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눌 때 그냥 뭐 무 잘리듯이 그냥 쫙 나눈 건 아니고요.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활동할 때 채권 관리를 갖다 보면 채권 관리에 들어가는 보면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보면 이제 예방적 채권 관리와 사후적 채권 관리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 그래서 보면 이거 볼 때 보면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면 예방적 채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의 발생을 갖다 애초에 발생을 안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죠. 그래서 예방적 채권 관리는 우리가 보면 이제 신용조사, 이제 거래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매출해주고 공사해주고 그죠? 뭐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보면 이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도 볼 거고요. 또 보면 그 사람에 보면 뭐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거래선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느 뭐 점수를 준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거래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이걸 통해서 보면 이제 담보물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보증서나 보증보험을 받기도 하고 부동산 담보를 받기도 하고 이런 담보물권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또 이제 계약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부실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 조건이 들어가고 이런 계약 같은 거 하는 경우 사전에 하는 경우고요. 근데 사후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뭐 어떤 부실화라든지 문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채권 보존 조치로 가압류한다든지 가압류도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다든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민사소송, 그죠? 집행권을 얻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우리 보면 소송을 통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강제 경매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추심한다든지 전부한다든지 전부명령 들어간다든지 부동산을 경매한다든지 유체동산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경매한다든지 빨간 딱지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경험칙상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 확실한 담보물권 없이 있잖아요. 거래해서 정말 법대로 해서 민사소송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해서 한 50%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발생시킨 채권 있잖아요. 그죠? 그걸 회수한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거는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고 그 채무자의 채권자들도 나머지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죠? 거의 비슷한 조치가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면 회수하기 50% 이상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사후에 그죠? 사후에 여러분들이 그 채권 관리하기 위해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이거 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얻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전에 뭡니까? 이런 걸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부터 뭡니까?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축구샵에서도 그렇죠. 공이 어때요? 하프라인 넘어서 골 에리어까지 넘어오면 키퍼하고 막는데 한도가 있는 경우죠. 여러분의 그지 아무리 우수한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우수한 채권 관리 인원이 있고 법무팀 인원이 있어도 터지는 걸 그죠 다 막을 수는 없는 경우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전사적으로 마인드가 형성돼 있어서 전사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 채권 관리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건 뭔가 발생시키지 않게 그냥 막아버려야 되는 경우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이제 보면 뒤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강제 집행 단계에 가게 되면 그죠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보면 채권 관리할 때 영업뿐만 아니라 회계나 자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항 정도들이 마인드를 갖다가 많이 그죠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전체가 우리가 보면 판례나 사례라든지 그런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전문가 그죠? 몇몇 분들 특출나 하신 분들 그분들이 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거 보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 그 자동차 본네트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한번 열어보셨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 10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 10대는 뭔가니 자동차 카센터에 가면 그분들이 열어서 많이 그 점검도 해주고 이제 엔진오일도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죠. 자동차 운행하는 경우 채권도 그죠? 이럴 때는 뭐가 부실이 생기고 이럴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주의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 사업부, 전 회사 있지 않습니까?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부실 채권의 발생이죠. 발생된 율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